첫 소식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이 갑자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이라 여야가 이미 후보자까지 지명해 놓은 상황인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자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라 돌연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구인 체제를 갖추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석 3명의 임명 절차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돌연 절차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회목 3명을 추천한다 해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대통령 권리, 즉 대통령 자리가 비었다면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이 건재해 권한대행 권한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 정지 때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했고 파면 뒤에야 임명했다는 전례도 제시했습니다. 권한대행은 탄핵 판결이 종결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선에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공직자 탄핵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6명 체제로는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한지 헌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국회목 또는 대법원목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다며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고 학계에서도 이견을 찾지 못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룬 건 대통령 추천목 재판관도 포함됐기 때문에 국회가 사실상 정하면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는 이번 경우와는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기 바랍니다. 억지 주장이라는 반박이 이어졌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인사청문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없이 야당목 후보자 2명이라도 인사청문회와 임명 절차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감싸고 소환 조사는 지연되는 가운데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던 윤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아예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환 조사 요구에 대해선 엄연히 대통령 신분인데 수사기관이 오란다고 대통령이 가겠느냐고 오히려 되묻는 모양새인데요.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자택 앞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응할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조본 출석하라고 했는데 출석하십니까? 21일까지 검찰 출석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내일, 검찰은 지난주 일요일에 이어 이번 주 토요일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어떻게 할지 답하지 않은 겁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 지겠다고 하셨는데 수사 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도와준다는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 수사는 광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인식은 확고하다면서도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인데 대통령이 오란다고 각오하겠느냐고 답했습니다. 법 절차를 따르겠다면서도 실제로는 무시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석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냐며 법률가 입장에서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면서 야당에서는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과장하는데 내란이 났으면 경제가 이렇게까지 회복되겠느냐, 진영에서의 여론전도 중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법리 다툼보다 정치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입장문을 또 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폐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보낸 윤석열 대통령 출석 요구서가 수신 거부로 반송됐습니다. 직접 찾아가도 서류를 안 받고 우편으로 보내면 반송하고 검찰은 토요일에 출석하라고 했다지만 그러는 사이에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오라고 한 날짜는 내일입니다. 과천 정부종합청사 공수처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편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반송됐습니다. 사유는 수신 거부. 어제 수사관을 보내 출석 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된 데 이어 우편마저도 되돌아온 겁니다. 고의적으로 어쨌든 그 수령을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로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반송 자체가 일종의 답을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장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진하고 협의해서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요건이 되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 체포나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대통령 경호처가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럴 법적 근거가 없다며 만약 막는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의율될 여지를 경고하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경고 서면을 보내고자 합니다. 함께 국회에 나온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 집행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역시 윤 대통령에게 이번 주 토요일 출석하라고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언제 어느 수사기관에 출석할지 대통령 동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을 며칠 내에 낼 것이라면서 계속해서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12.3 내란 사태 이후 2주나 지났지만 정작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직접 수사에는 진전이 없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수사기관들이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내란 사태가 터지기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법무장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들을 비상소집해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부 수습책만 고민한 겁니다. 검찰총장도 내란 사태 수사에 미온적이었습니다. 수사의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장 군인들이 국회로 난입하는 불법 계엄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상황. 검찰은 내란 사태 사흘 뒤에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내란 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TV에 나와 위헌적 계엄을 선포한 것도 모두 목격했습니다. 검찰은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지난 8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도 지난 13일 긴급 체포했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모두 구속시켰습니다. 이들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윗선인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 수사는 더딥니다. 비상계엄 선포 2주가 됐는데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압수수색도 못했습니다. 휴대폰 확보도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1차 출석 요구서를 받자 TV에 나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증거인멸이 상당하게 진행되었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비상계엄 지시할 당시의 얘기라든가 뭐 쪽지로 증거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증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란죄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일 정도로 중대 범죄입니다.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검찰이 미적되는 사이 증거인멸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12.3 내란 이틀 전, 내란의 배후 기획자로 지목되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대령 2명을 만났습니다. 전 현직 정보사령부의 핵심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 이들은 왜 만나 무엇을 논의했던 걸까요? 양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틀 전인 12월 1일 경기도 안산 상록수역 근처 롯데리아. 노상원 예비역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정모, 김모 대령 이렇게 4명이 점심 무렵 모였습니다. 당일 오전 문상호 사령관의 호출을 받은 정 대령이 김 대령과 먼저 도착했고 마지막으로 예비역 정보사령관인 노상원 씨가 나타났다는 게 정 대령의 진술입니다. 그들은 햄버거부터 먹고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햄버거를 먹고 난 노상원 씨는 중요한 임무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너희들이 전산실에 가면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정 대령이 IT 전문가가 없다고 하자 그냥 선관위에 가면 된다고도 했습니다. 정 대령은 문 사령관이 이날 처음 계엄 이야기를 꺼낸 걸로 기억합니다. 문 사령관이 주차장에서 계엄이 만약 선포되면 당연히 장관님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올 것이라며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에 앞서 노상원 씨와 문 사령관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씨는 지난 11월 정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부정선거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미 또 이 선거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가스라이팅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된 걸로 봐서는 미리 좀 치밀하게 사전 모의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 핵심에 노상원 전 사령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 대령에게 전역이 몇 년 남았느냐고 묻고 많이 도와주겠다며 접근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뒤 이번엔 문 사령관이 정 대령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공작 잘하는 15명 정도를 선발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정 대령은 대북 공작을 정말 잘하는 인원, 어학 능력을 갖춘 최정예 인력 15명을 뽑아 이들의 명단을 서류 봉투에 넣어 11월 22일 문 사령관에게 제출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노상원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